훨씬 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 성공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어떤 노동력이 단축이 되고, 대신에 이제 이 자료를 꼽는 그 기능은 발달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단순하게 하면서 그 삽입하는 그런 기능은 뭐 좀 더 단단하게 길러박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마 강구됐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그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형태가 청동기 시대 중기에 나타나는 무기의 어떤 그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희귀한 재료였던 청동이 무기에 주로 사용됐던 것만 봐도 무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무기는 돌도끼나 성능이 강화된 화살이었을 것이다. 각종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청동기 시대. 당시 무기가 발달했다는 것은 전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생긴 화살에 맞아 이 무덤의 주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화살촉 끝이 이 돌로 만든 것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묵직한 게 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았다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화살로 공격한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이어서 짐작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강 마을처럼 목책이 있고 그 목책 안의 마을에서 이 쌀과 같은 곡식류가 대량으로 발견이 됐던 부여 송국리입니다. 이 부여 송국리는 최근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이 발굴이 됐는데, 이 부여 송국리와 이 진주 남강 유적은 이 집자리의 유형이나 또는 이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같은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된 집터입니다. 여기저기 물건이 흩어져 있는데 이 집이 불에 타서 이 기둥과 석가래가 그대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흔적이 바로 전쟁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이 송국리의 전투는 어떤 상대가 서로 만나 싸웠던 걸까요? 지난 1974년 최초로 발견돼 20여 년에 걸쳐 발굴된 부여 송국리 유적은 산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밭이었던 곳에서 청동기 시대 마을이 발견됐다. 발굴 당시 마을 안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집 자리가 네모난 모양을 띠고 있는 이 집처럼 불에 타서 지붕이 고스란히 내려앉아버린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마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송국리에서도 목책이 발견됐다. 진주 남강에서 발견된 목책과 마찬가지로 가지런히 늘어선 목책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목책한 마을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 났다. 그것은 전쟁에 의한 화재였다. 송국리 유적의 경우에 목책이나 환호로 둘려져 있는 마을 내에 많은 방영 주거지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약 한 70% 이상이 다 화재에 의한 소실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위에 둘려져 있던 목책도 같이 불이 탔다는 거죠. 목책이라는 방어시설이 전체적으로 같이 불탄다는 것은 화재하고 주거지만 불타는 경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그 당시 어떤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만 탄 것이 아니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세웠던 목책도 불에 탔다. 집에 불이 난 것과 같은 시점에 목책도 불탄 것으로 확인됐다. 목책에 불이 난 이후 이 마을엔 큰 변화가 생긴다. 네모난 모양의 집자리가 동그란 집자리로 바뀐 것이다. 이 마을엔 없던 동그란 집자리가 목책이 있던 자리까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다. 기존의 방영주거지인들이 계속 성북리 지역에 이렇게 거주해 오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원형주거지인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건 그거와 동시에 목책을 파괴시키면서 방어시설인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집단 교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집단 교체가 아닌 전쟁으로 생긴 변화였다. 원래 네모난 집자리만 있던 마을은 목책으로 둘러쳐져 있었다. 그런데 건너편 구릉에 살던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이 마을을 공격했고 마을은 순식간에 화염에 뒤덮인다. 전투 끝에 네모난 집자리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네모난 집자리가 있던 곳을 동그란 집자리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의 승리였다. 그 결과 네모난 집자리는 사라지고 동그란 집자리가 송궁리 언덕을 지배하게 된다. 동그란 집자리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주로 석기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석기를 이용해서 마을을 급습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막 90% 이상이 거기에 큰 숫돌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거기에 뭔가 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갈았던 그런 흔적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역시 어떤 원형주거지들은 이동성이 강하면서 어떤 도구나 무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 도구들을 많이 제작했던 어떤 그런 형태의 주거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그란 집자리가 있는 언덕 너머에 살았던 네모난 집자리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네모난 집자리에선 토기류와 농기구가 주로 출토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량의 탄화미도 발굴됐다. 네모난 집자리에 살던 이들의 식량은 동그란 집자리의 공격 대상이었을 것이다. 식량을 뺏기 위한 마을 간의 전투. 동그란 집자리 사람들의 승리였지만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 원형주거지가 방형주거지의 마을 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존의 방형주거지인들이 시설해 놓았던 목책을 목책이나 환호시설을 수리하거나 또는 일부 새로 시설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